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연준입니다. 자, 화요일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윤혜와 붐붐과 함께합니다.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혜와 붐붐 오윤혜예요. 네. 한겨레 21 기자 기자 나오셨습니다. 붐이에요. 자,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함께합니다. 이렇게 이상할까? 저도 그걸 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야오. 그만해요. 그거 하지 마. 하지 마요. 왜? 네. 우리가 하는 순간 그건 야호는 끝났다고. 끝난 거야. 죽은 거죠. 야호의 수명까지 내가 걱정해야 돼요? 왜 이렇게 삐딱해 오늘?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뉴스 라이브 함께 하는데 오늘 이제 윤혜와 본부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동접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1,400여 분 정도 계신데 네. 예, 좋아요 누르고 예.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구독도 좀 눌러 주십시오. 99만이 깨진 이후에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너무 100만은커녕. 예, 너무 제가 건방을 떨어가지고 100만 원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99만부터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되게 기계적인 리액션. 아니, 자사 방송인데 가장 리액션. 아니 한겨레 멤버가 한겨레 방송에서 이렇게 성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왜요? 나 성의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성의 있어? 네. 다시 해봐. 한겨레 말고 다른 방송을 너무 많이 해. 열심히 다 해.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겨레 올인해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기자님? 예. 카잔차 키스님이 고현준 연락이 비호라고 적어주셨는데 예. 열심히 하세요. 호감이 벌써 깨졌네 99만이. 예, 호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안수사권 둘러싸고 뭐 법안 논의 과정 쭉 이어졌고 국회 판단을 받은 후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심의 의결 전에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는데 혹시 뭐 세 분은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있었다면 좀 짚어볼까요? 스트레이트 책 기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한편이죠. 한편. 한편으로 꺾는 부분.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통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뭐 의미, 그다음에 이제 지난 경과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 쭉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했는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우려하는 점을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다른 법제나 이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이 부분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향후 이제 과제를 지적한 부분이 이게 이제 개혁의 끝이 아니라 결국엔 긴 수사체계 조정의 시작이라는 걸 보면 대통령 어쨌든 아직 과제들이 남아 있다라는 점을 했다는 점에서 여기서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후속 조치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늘 저희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제도는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제도의 처음에 개정하고 나서의 그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또 무언가가 발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후속 조치를 언급한 것 같고 우리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남겨두기로 최종 결정이 됐고 예.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약간 페이스 시프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 일부 존치냐 폐지냐 이 논쟁은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앞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를 기본 골자로 가는데 보안수사 요구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게 맞는가? 지금 여건이 설계한 대로 정말 피해자들을 억울하지 않도록 작동할 것인지
면밀하게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기민하게 대응해서 또 실력을 보여주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게 또 여당이 왜 우리가 수권했는지 보여주는 자세라고 보이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언급한 부분도 있고 뭐 당장 이 국회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후속 입법으로 필요한 게 190여 개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정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이제 10월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은 시간 안에 어떻게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완성도 있게 이 제도를 설계해 갈 것이냐. 결국 이걸 잘 하게 되면은 정권의 인기도 계속 쭉 가는 것이고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은 그 정권도 심판받게 되겠죠. 이 분기점에서 여권이 실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저는 여권 실력. 예. 전문가들의 100마디 말보다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께서 이제 김 의원의 댓글을 달았다가 또 지우기도 했잖아요. 김 의원이란 건 김용민 의원. 네네네.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 김씨밖에. 이제 그래서 그런 의원. 나이에 오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깜빡깜빡하죠. 그런 네. 100마디 말보다 일반 시민분들은 이 피해자 댓글에서 오는 그 충격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이제 이 법은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대책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 역공을 당하고 많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경찰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경찰청 앞에 가보면 조화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조화가 뭐냐면 순환 근무제에 반대한다라는 지방에서 올라온 조화들이에요. 근데 경찰들이 보낸 경찰들이 거죠? 경찰청으로 보낸 거예요. 지방 경찰들이.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보안 사건 폐지에 대한 논의를 피해자 중심으로 많이 해왔지만 실제로 보면 경찰의 어떤 카르텔 구조 지역에서의 이건 뭐 검찰도 포함이 됩니다. 검사들도 근데 이 카르텔 구조 때문에 망가지는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장흥이 사건도 그렇고 그 청주의 그 시의원 사건도 그렇고 이게 뭐 경찰의 잘못이냐 검찰의 잘못이냐 이걸 떠나서 검경이 그 지역에서 지역 유지들 혹은 지역의 권력자들과 맺은 카르텔 속에서 어떤 수사를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암장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거의 핵심이 검찰과 경찰이 다른 게 경찰은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향찰이라고 부르는 이런 경찰들의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엄청난 권한을 지금 넘겨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80년 만에 권한을 넘겨받았으면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겠다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 견제를 어떻게 할 거냐, 경찰력을 어떻게 억제할 거냐에 대한 논의 이전에 경찰 스스로 우리가 수사에 대해서 불신의 눈초리가 있는 걸 안다. 우리가 스스로 수사를 잘해보겠다. 이런 자세로 덤벼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런가? 경찰이 할 수 있나 이러는데 지금 이 논의 땡 시작하자마자 우리 순환제 강제로 그거 하면 우리 저항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사실 경찰 조직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순환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향찰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역 단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지역에 오래 있으면 지역 사회하고 뭐 유착이 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지역을 돌려가면서 장윤기 근무시키겠다. 사건처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전형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청 앞에 조화 보냈다는 게 이제 경찰은 노조가 없습니다만 직장위원회라는 게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네. 그 명의로 지금 각 지역 단위에서 올라와 있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어떤 뭐 자성의 목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뭐 자구책이랄까요? 아니면 스스로들이 먼저 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가 순환근무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여기서 아이 키워야 되고 여기서 생활의 터전을 다 잡았는데 의무적으로 돌린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예. 이 상황들도 짚어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어떤 사건이 됐건 그게 돌려차기 사건이 됐건 장윤기 사건이 됐건 최영중 사건이 됐건 이 사건들을 제일 먼저 접하는 게 경찰일 것이고 시민들은 그러면 경찰에 충분히 의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이 뭐 신뢰가 불신이 되는 순간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제도가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연착륙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안 되면서 지금 모두가 조중동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검찰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거 봐 경찰이 수사하다가 사고만 나봐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각별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줄줄이 옷 다 벗는 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무슨 경찰이 뭐 이렇다 그런 게 아니라 경찰을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왜냐하면 권한을 다 가졌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얼마나 신중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윤혜 씨가 말씀하신 걸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오늘 그 돌려차기 피해자분께서 국회로 오셔가지고 예. 한동훈 의원이 주관하는 자리에 와서 이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보안 사건 폐지 우려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일부 분들이 그 피해자를 되게 비난하고 공격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네, 너 비난하죠. 역시 이찍이었지.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럼요.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의 개인적인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보안 수사권 덕분에 구제받은 가장 큰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건데 그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게 그렇게 목소리가 필요해서 국회에 와서 뭔가 보탠다고 해서 그 피해자를 비난하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그런 피해자분들이 비단 이 사람만이 아닐 텐데 그런 피해자분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어떻게 정책과 대안으로 설득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해 당사자들을 뭐 이렇게 그 의견에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의견에 반대할 수 있지만 그게 비난하고 인신공격성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 집권 여당의 실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의 이야기셨고 그리고 뭐 경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수사기관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죠. 공소청 중수청 출범한 이후에도 그것도 마찬가지일 건데 만약에 이 검찰개혁 이후에 또 다른 불편한 목소리들이 나온다면 이제 정권의 데미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럼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각각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국무회의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과정에 거부권을 쓰라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이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거부권을 포기한다, 거부권을 포기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셀프 방탄의 완성이다. 이 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확인했다. 보안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다. 라는 메시지를 국민의힘에서 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다.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를 이번에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과는 좀 맥이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 때문에 이거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셀프 방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승전 이재명인데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이 3걸음 한 5걸음 양보하면 청와대 앞에 가서 현장 최고회의도 할 수 있고 야당이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건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인과관계가 부합하는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한참 말하자면 멀쩡할 수도 있는 상황에 얘기를 해놓고 결론은 이재명 탄핵할 거다. 이거 정권 폐지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더운 날 슈트 입고 가서 거기 왜 앉아있냐고요. 그냥 여의도에서 그 얘기 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재명 퇴진해라. 우리 탄핵할 거다. 그리고 오늘 장동 대표 뭐라 그랬냐면 탄핵의 요구가 점점 올라올 거래요. 그 요구가 어딨냐고. 올림픽공원에만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멀쩡할 때는 멀쩡한 척을 해줘야 사람들이 저 사람들 멀쩡할 때도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데 거기 갖고 되게 비장미 넘치게 회의하고 이거는 절대 우리가 할 거다라고 해서 결국 기승전 이재명 탄핵될지도 몰라 이거 이재명 방탄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메신저가 되면 그 얘기를 진지하게 지금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맞거든요. 그쵸, 그 지금은. 가만히도 안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두 지금 번도 제가 안 봤을 때 맞는 약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 여론들을 보았을 때 보안사건 폐지에 대한 우려가 꽤 있어요. 여론조사 해보면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비율하고 당 지지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그렇게 낮을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야당의 유리한 판이 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야당의 메시지랑 전략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쟤는 뭐라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자각이 없고 계속 이제 탄핵 얘기로 자꾸 이제 빌드업해가는 과정인 건데 저는 장동 대표 자신 있으면 탄핵 소추안 발의하면 돼요. 발의한다고 하세요. 그럼 3분의 1 요건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당이 거의 일치 단결해가지고 해서 소추 발의하는 요건이 되거든요. 네. 해보시라고. 저 그것도 안 될 거라 보는데. 예, 당내 설득도 안 되는데 말만 세게 하는 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뒷골목에 몰려 있는 강아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시면 어렵다라고 봅니다. 뒷골목에 몰려 있는 강아지. 굉장히 이색적인 표현이군요. 근데 그 야간에 강아지가- 모여있는 개떼도 아니고 그 강아지가 사납진 않은가 보죠. 직권은 있으니까 계속. 아, 직권인데 직권. 물진 못해요. 물지도 못해요. 근데 뭔가 윤석열 씨 같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게 사실 대통령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때를 네. 잊지 못하고 지금 약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아쉬운 거는 대통령께서 계속 수기하라, 보완하라 많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이게 왔고 그래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화살과 책임이 그냥 대통령에게 가는 것 같아서 이제 대통령의 자리가 그런 자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사실 좀 보완도 좀 됐고 그리고 좀 7대 정권 송치 같은 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논의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야당도 그러면은 들어와서 지금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냥 7대 정권 송치 저거 필요 없다. 형평성이 위배된다. 이거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소원 할 거다. 지금 헌법소원 관련된 부분은 개혁신당도 동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옆에 있는 개혁신당도 동조를 못 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게 너무 야당이 못 싸운다. 야당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전선을 어디에 펼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선을 펼쳐 놓고 싶겠죠. 사실 이게 뉴스가 되고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이슈가 되니까. 근데 펼쳐놓은 곳에서는 화력 집중을 못하는 것 같고 올림픽 공원에서는 그렇죠. 거기에서 심하죠. 화력 집중이 돼요. 여기 혹시 그 사진 보셨어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메가폰 들고 있는 거의 동혁이 거라고 적혀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 사진 혹시 준비되나요? 좀 있으면 뭐 준비가 되면 좀 띄워주시면 아직도 좋겠습니다. 거기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지금 저 사진인데 참 표정이 밝아요. 올림픽 공원만 가면. 어떻게 막 이렇게 디렉션하는 감독 같기도 해요. 사진만 보면. 야당 대표 레디! 액션! 이번 신 귀국 선물. 신 넘버 17 귀국 선물 들어갑니다. 딱 액션. 확실히 넷플릭스 스타라 그런지 영화를 넷플릭스 스타예요? 몰라요? 엠번방?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문화생활 좀 즐기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엠번방. 네. 이 와중에 정성호 장관 어제도 건강 상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의를 밝혔어요. 그 뭐 청와대에서는 지난번 얘기 나왔을 때 대통령 그때 순방 중이었으니까 청와대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 중진들도 장관이 역할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사의 의사의 변함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사의 의사를 품고 한 2년 하는 거예요. 원래 청와대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박정현 의원이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너 못 그만둔다. 죽겠다. 12월까지 해도 안 죽어. 그럼 12월에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재인 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그 수레한 책의 대목에서도 나와요. 언제든 당장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만두지 못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은 사실 그만둘 수는 없는 조건인데 내가 그만큼 힘들다. 내가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쨌든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고 환상해서 국회 입법을 받아서 내가 이제 기관도 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 사의 표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일종의 어필이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 10월 1일날 기간 출범을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약간 황희정승도 아니고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붙잡혀가지고 다시 약간 끌려오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저는 정성호 장관의 이 사의 관련 뉴스도 이제 조금 정리가 될 때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는. 왜냐하면은 정성호 장관이 그만두고 싶어한다, 그만둘 거다,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지 좀 됐어요. 근데 지금 청와대는 사실상 아니 우리는 사의를 받은 적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 말은 애둘러서 얘기하면 결국 아니 그래도 기간 출범할 때까지는 맡아서 책임지고 해주세요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조금 정리를 하고, 정성호 장관 개인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리해야 되는 과제들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럼 청와대 뜻이 그러하다면 거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사의 얘기를 하는 거가 맞지 않을까. 근데 계속해서 자꾸 이게 뉴스를 하게 되면은 이미 법은 오늘 국무회의 통과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은 역할을 해야 될 타이밍이고 10월 2일이죠. 이제 중수청 공수청이 출범하게 되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공석이라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저는 이 정성호 장관이 관련 회고록을 쓴다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그건 좀 궁금해요. 근데 많이 팔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초를 쳐요? 나오기도 전에. 아니, 한국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사요. 그런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업자들만 보면 돼요. 업자들만. 업자들이 보고 서평은 많이 나오겠죠. 얘기해 주겠죠.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